안녕하세요. 최근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야기가 하나 있죠. 언뜻 보면 정말 영화 같은 기적의 스토리인데요.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중요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한 반려견의 암 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챗GPT가 강아지의 암 백신을 만들었다. 정말 시선을 확 끄는 문장이죠. 인공지능이 드디어 생명을 구하는 기적까지 만들어냈다는 아주 매력적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죠. 근데 정말 이게 다 사실일까요? 혹시 이 헤드라인 뒤에 뭔가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그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데이터 엔지니어인 폴 코닝햄과 그의 특별한 가족, 구조견 로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둘의 절박함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로지는 8살 된 구조견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공격적인 피부암, 그러니까 비만세포종 진단을 받게 됩니다. 수술도 해보고 항암 치료도 해봤지만 더 이상 듣질 않았어요. 수의사들은 로지에게 남은 시간이 길어야 6개월뿐이라고 정말 총청병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이 주인인 폴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길로 이끌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감동적인 배경은 잠시 접어두고 실제 치료 과정이 어땠는지 그 과학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진짜 이야기는 AI가 모든 걸 해결했다는 헤드라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흥미롭거든요.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AI가 기적의 치료제를 발명한 게 아니에요. 주인인 폴 코닝햄은 챗 GPT 같은 도구를 엄청나게 복잡한 의학 논문이나 데이터를 찾아보고 정리하는 아주 유능한 연구조수로 활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아니라 연구 보조원 역할을 한 거죠. 이 치료 과정이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굉장히 체계적인 과정이었어요. 첫 번째, 로지의 암 조직에서 유전 정보를 싹 분석해서 암세포만 가진 독특한 돌연변이, 말하자면 적의 정체를 밝혀냅니다. 두 번째, 이 돌연변이가 만들어내는 비정상 단백질 중에서 우리 면역 체계가 딱 알아볼 수 있는 공격 목표, 즉 신생항원을 콕 집어내죠. 세 번째, 이 목표물을 공격하라는 명령이 담긴 맞춤형 메시지, 즉 mRNA를 합성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mRNA 백신을 몸에 주입해서 면역세포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신생항원이라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암세포에만 붙어 있는 고유의 바코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정상세포에는 이게 없으니까 우리 몸의 면역계가 저 바코드가 붙은 놈이 적군이구나 하고 정확하게 구별해서 공격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로지 한 마리의 이야기에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게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강아지를 구한 것 이상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학에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지 그 더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비교종양학이라는 아주 중요한 학문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동물, 특히 우리와 가장 가까운 반려견에게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암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인간의 암치료법 개발에 적용하는, 말하자면 동물과 인간의학을 이어주는 든든한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분야죠. 근데 왜 하필 개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실험실 쥐와는 다르게 반려견의 암은 사람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리고 우리랑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환경에서 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암의 유전적인 특징이나 면역 반응이 인간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실 연구만으로는 알 수 없고, 그렇다고 사람에게 바로 적용하기엔 너무 위험한 그런 신약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정말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게 더 명확해집니다. 로지의 치료가 무슨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약사 모더나와 머크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임상시험과 비교해보면 기술, 공격 목표, 원리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로지의 사례는 이 최첨단 인간암 치료법의 축소판을 미리 보여준 셈이죠.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는 이 기술의 잠재력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고위험 피부암 환자들에게 이 개인 맞춤형 mRNA 치료를 함께 썼더니 5년 동안 암이 재발하거나 사망할 위험이 무려 49%나 줄었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인 건데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아니, 이렇게 대단한 기술이 있는데 왜 모든 암 환자들이 지금 당장 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이 숫자 하나가 많은 걸 설명해 줍니다. 바로 100. 로지의 치료 단 한 건을 승인받기 위해 준비해야 했던 윤리신청서가 대략 100페이지에 달했고요. 이걸 준비하는 데만 꼬박 3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과학이 아니라 행정과 규제의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진짜 병목 현상은 과학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만을 위한 치료법에 대한 아주 복잡하고 긴 규제 절차, 또 유전자 분석부터 mRNA 제조, 배송까지 이어지는 그 까다로운 물류 과정,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정말 한 팀처럼 움직여야 하는 협력의 문제, 그리고 아직은 너무나 비싼 비용까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 치료법이 대중화되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로지의 사례가 우리 미래의학에 던지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지의 이야기를 단순한 기적의 치료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훨씬 중요한 실현 가능한 프로토타입으로 봐야 해요. 이건 한 번 일어나고 마는 마법이 아니라 비록 복잡하지만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걸 증명한 거고요. 암이 완전히 정복됐다는 게 아니라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아주 의미 있는 첫걸음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로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이 치료 덕분에 로지는 완치 판정을 받은 건 아니지만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무엇보다 고통 없는 더 나은 삶의 질을 선물 받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치료를 받고 나서 다시 예전처럼 토끼를 쫓아다닐 만큼 건강해졌다고 해요. 이 대단한 과학적 성과가 결국 한 생명의 소중한 일상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 연구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던진 하나의 도발적인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걸 개 한 마리를 위해 해낼 수 있다면 대체 왜 모든 인간 암 환자를 위해서는 더 빨리 이 기술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미래 의료의 눈부신 가능성과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